유념하시옵소서. 자, 왕의 이름. 자, 왕의 이름에는 여러 가지 왕의 이름이 있어요. 일단은 살아있을 때 쓰는 이름이 있고요. 죽었을 때 쓰는 이름이 있어요. 휘, 자, 호, 그다음에 존호 이런 것들은 결국 살아있을 때 이제 쓰는 이름을 말하고요. 그다음 묘와 시호 같은 경우는 이제 죽었을 때 이제 듣는 이름이 묘와 시호예요, 보통. 근데 여기서 제가 오늘 제 중점적으로 볼 것은 바로 이 휘예야. 그다음에 자호에서 이 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휘. 위시라는 건 뭐야? 그냥 여러분이 쓰는 이름이에요. 제 이름이 뭐예요? 내 이름은 정녕 모르는 게냐? 내 이름은 정녕 모른다니 주리를 틀어야겠다. 제 이름 뭡니까? 제 이름은 영환이죠. 응? 옛날 영환도사도 있었는데 잘 모르니? 자, 영환. 자, 나영환이야. 영자가 무슨 영자입니까? 길영자. 길이길이. 환자는 빛나올 한자야. 길이길이 빛나는 게야. 나영환입니다. 나 길이길이 빛나고 있어. 이런 뜻이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자, 휘자는 그런 영환을 말하고 있는 거죠. 생전에 쓰던 이름을 휘라고 부르는 것이옵니다. 이 자라고 하는 것은 관례 때, 이 관례, 어떤 그런 관례 때 쓰는 이름들을 갖다가 우리가 뭡니까? 호칭을 우리가 보통 자라고 부르는데, 자는 잘 쓸 리가 않죠. 관례만 쓰는 이름이니까. 호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호는 자신의 어떤 별명이나 이런 친구들이나 자신이 스스로를 갖다가 이제 붙이는 그 별명을 호라고 부르는 건데, 우리가 연암 박지원 선생님이 호가 뭐야? 연암이죠. 송시열 선생님이 아시죠? 우암이 바로 호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요즘 최근에 근현대사분도 많이 있죠? 우리 여운형 선생님이 아시죠? 우리 여운형 선생님은 몽양, 이런 호를. 김구 선생님이 아십니까? 백범. 이것이 바로 친구나 자신이 붙여주는 이름. 이걸 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존호 같은 경우는 왕이 훌륭한 업적을 이룩한 경우, 신료들이 왕의 업적을 찬양하기에 올리는 호칭이에요. 아직은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존호를 갖다가 굉장히 잘 받고 싶게 해서 그 집착했던 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영조대왕입니다. 영조대왕은 맨날 신하들 불러다 놓고 맨날 말했죠. 야, 내가 주나라의 어떤 황제 같지 않니? 잘 봐봐.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요임금과 좀 비슷하게 생겼대. 잘 봐. 나 요임금 같지 않니? 나 순임금 같지 않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야, 나 지금 한나라의 한무제 같다던데? 나 당태종 같대? 이런 식으로서 계속 신하들에게 사고하니까 신하들이 너무 지겨워가지고 그냥 시호로 갖다 이 존으로 갖다가 붙여줬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영조의 존은 굉장히 길어요, 진짜로. 아마 우리나라 역대 왕 중에서 가장 긴 존으를 가졌던 분이 아마 영조대왕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시호는 아까 말씀드렸죠. 자, 분명히 왕이 죽었을 때 그의 일생을 평가하고 공덕을 기리기 위해 있는 바로 호칭이 바로 시호를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현세자나 사도세자가 바로 세자 시절 때 바로 시호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보통 알고 있는, 여러분이 제일 많이 익숙한 게 바로 묘예요. 묘는 뭡니까? 그렇죠. 왕이 일단 죽고 3년상이 끝나고 신주, 바로 종묘에 왕의 신주들을 모시는 곳이죠. 우리 맨날 종묘사직을 생각하시옵소 전하 할 때 이 종묘라고 하는 것은 왕의 신주를 모시는 거고, 사직이라는 것은 바로 이날의 농경사이잖아. 그 곡식신, 그 곡식과 관련된 신을 모시는 것이 사직이야. 그래서 경복궁의 왼쪽과 오른쪽에 종묘와 사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종묘와 사직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하. 이런 것이 바로 그런 의미야. 좀 알고 배우면 되게 쉽죠. 그래서 그 신주를 갖다가 부르는 호칭을 우리가 바로 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태종, 세종 아십니까? 단종 이게 다 뭡니까? 묘호를 말하고 있다는 거 놓치시면 아니 되옵니다. 유념하시옵소서. 자, 우리 한번 태조하고 4대 왕 세종을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휘는 뭡니까? 성게야. 성게라고 하니까 무슨 바다에서 나는 성게 아니야? 이 성게는 굉장히 쇼맨십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이런 쇼맨십은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나라의 군주가 되고 싶은 사람은 이런 쇼맨십이 필요해요. 한 300m 바깥에 사과를 딱 걸어놔요. 내가 활을 쏴서 저 300m 밑에 있는 저 사과를 맞힌다면 하늘의 뜻이 나한테 있는 게야. 이제 하늘의 뜻이 나한테 있으니 내가 이 나라의 군주가 되는 게 마땅하겠지. 내가 스스로 시험해 보겠노라 하면서 활을 당기면 많은 신하들이 지켜볼 거 아니야. 그래서 이미 그전나 내 생각이야 이건. 엄청 연습했겠죠. 생각해봐. 그러면서 활을 당깁니다. 그래서 딱 하면 딱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봐라. 이제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운명을 타고난 게 해서 막 신하들이 와! 박수 쳐주고 멋져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왕이 되기도 하고. 근데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라고 루이 나폴레옹이라 했는데 이 친구는 좀 이성계보다는 좀 어떤 그런 재주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쇼맨십이 아니라 약간 사기를 쳤죠.
이 자기 머리에다가 이제 그 뭡니까? 이 소고기 이렇게 올려놓는 거야. 그럼 모자를 쓰고 나니까 이 소고기 냄새를 맡고서 뭐가? 독수리가 자꾸 머리를 맴도니까 자, 봐라. 하늘의 제왕 독수리가 내 머리를 맴도는 걸 보니 내가 이 나라의 군주가 되는 건 당연한 게 해서 바로 자신의 황제에 취임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을 획득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머리에 뭘 올려놓을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러니까 막 지네가 다니고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자는 뭡니까? 중결. 자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름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아니 이름이 아니라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관례 때 쓰는 이름이 바로 종결이고 호는 이제 송원이죠. 친구들이 붙여줬겠죠. 됐습니까? 조노 있고요. 시오 그다음에 묘가 이제 태조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4대 세종 휘 그쪽까지 몰랐죠? 누구랍니까? 바로 이도 아느냐? 이도 아느냐? 너 때문에 이 나라가 망친 게야. 너는 이 나라의 백성들을 시험하고 있는 게야, 이도! 어때? 비슷하십니까? 이게 바로 이도, 도자죠. 자는 이제 원정에 있고요. 호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아마 좀, 호를 붙여주지 않은 걸 보니까. 왕따? 자, 요즘 발음 조심해야 돼요. 어제 보니까 그 구라 형이 저기 뭡니까? 말 이상하겠다가 완전히 지금. 요즘 좀 조심하셔야 돼, 진짜. 자. 저는, 그만둡시다, 그 얘기는. 자, 아무튼, 시오 있고요. 그다음 묘 같은 경우는 이제 세종이라고 이제 보통 불려져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아마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면은 왕의 이제 이름에 대해서, 이제 휘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는데, 휘를 한번 쭉 볼까요? 자, 보세요. 1대 임금은 태조는 묘를 말하고요. 가로 안에 있는 것은 바로 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쓴 이름과 진짜 이름, 이성계, 이방과 이방원, 이도, 이양, 이홍이, 이유, 이광, 이열, 이용, 이역, 이호, 이환, 이공, 이혼, 이종, 이호, 이금, 이산. 지금 이게 다 뭐한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감독님, 말씀을 해보시옵소서.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우리 보조 감독님 말씀해 보시게. 어떤 공통점이 옵니까? 어떤 공통점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 글자예요, 한 글자. 에이, 몰랐어? 자, 한 글자. 한 글자인데, 자, 지금 이제 한 글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성계, 이방과 이방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이제 왕이 될 줄 몰라요. 이성계 같은 경우는 자기가 뭐 창업해서 왕이 될 줄 모르기 때문에 이제 한 글자가 아니었는데, 나중에 이제 결국 한 글자로 바꿔요. 아까 이성계 이름을 2단으로 이제 바꾸는 이름들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이제 가상의 드라마를 말씀드렸는데, 해를 품은 달에서 김수현이죠, 아마. 김수현 씨. 나이가 몇 살인가? 나이는 모르고요. 김수현 씨. 참, 나이도 어리고, 잘생기고, 돈도 많이 벌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김수현 씨가 거기서 뭐라 했습니까? 나는 조선의 왕세자, 이헌이다. 그리고 이제 옥탑방 왕세자에서 뭡니까? 나는 조선의 세자, 이각이다. 다 지금 한 글자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가상 드라마에서도 지금 조선의 왕의 이름이 다 한 글자였기 때문에 결국 한 글자를 사용하고 있다. 한마디로 외자가 많다라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외자가 많을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잠깐 먼저 봐야 될 것이 단종의 이름이 벌써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왜 이홍이? 요건 먼저 얘기할게요. 이홍이. 원래 한 글자로 지었는데 단종은요. 여러분 그의 아버지 문종이 결국 어땠습니까? 세종의 총명과 지식은 이어받았죠. 하지만 세종의 체력을 이어받지 못해요. 그래서 좀 빌빌보라돌스였어요. 그래서 문종이 죽자 결국 자신의 손자는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결국 외자만 쓰면 일찍 죽내서 두 글자로 이름을 졌지만 결국 단종도 단명을 해요. 저 이런 걸 보면은 결국 죽을 운명은 바꿀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휘는 전부 다 외자가 많았다. 그럼 왜 외자가 많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아까 지금 정조, 이산이었죠? 이도, 이각, 이거는 이제 가상의 인물이야. 그 다음에 이현. 근데 왜 외자였는가에 대해서 why not? 왜 그랬는가? 보세요. 아무도 부를 수 없어요. 여러분, 세자는 말입니다. 앞에 무슨 세자란 말이 있어요? 없죠. 왜? 세자는 이 나라에 딱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뭘 붙일 수가 없어요. 근데 군하고 대군 앞에 뭘 붙여요? 충녕대군, 양녕대군, 효령대. 왜? 대군과 군은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자 앞에는 무슨 세자란 말이 없는 거예요. 자, 어쨌든 왕의 이름은, 자, 하늘이 내린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도 부를 수 없고 아무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왕의 이름을 갖다가 누구나 쓰는 이름을 썼다면 그걸 쓸 수가 없는 글자가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선생님 이름이 뭐라고요? 나영환이잖아. 근데 영환이란 이름을 갖다가 제가 이제 왕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영자와 환자는 쓸 수 없어. 영부인 못 쓰는 거죠. 아십니까?
영자 들어가는 건 다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실생하는 일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무슨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환영? 와, 이제 월드컵 대표 때문에 우리가 우승을 했습니다. 자, 환영?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백성들을 생각하는 어떤 애민사상이 표현됐기 때문에 이때 왕의 이름은 거의 쓰지 않는 글자. 5편에도 나와 있지 않는 글자로 왕의 이름을 썼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왕의 이름. 왕의 이름은 왕의 삶과 왕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대군으로 끝났냐, 세자로 있었느냐,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의 어떤 결국 그 당시의 과정, 대충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왕들이 살아갔던 그 시대의 어떤 역사를 여러분이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항상 드라마나 어떤 픽션으로 있었던 이런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도 항상 어느 정도 팩트를 기준으로 픽션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좀 재미있게 하고자 항상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약간 웃기기도 하고도 했지만 사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하나의 진실은 뭡니까? 조선 왕조는 세계를 유례상 찾아올 수 없는 가장 긴 왕조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사실은 이 조선 왕조가 어떻게 500년을 버틸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극비리의 사람들을 보내서 조선 왕조의 500년의 비결의 역사를 배우러 간다고 합니다. 신토부리. 우리 것이 정말 소중한 거예요. 항상 지금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것에 빠졌을 때 정말 우리가 가진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겠는가. 저는 그래서 이 조선의 왕과 관련된 이런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도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어떤 기본적 지식을 가지고 좀 봐나간다면 훨씬 더 우리 역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역사의 자랑스러움 또 우리 역사의 아픔 이런 것을 이해하면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진보적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왕의 이름. 그 속에 역사가 보인다. 여러분, 항상 이 나라의 역사를 왕의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재조명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다른 주제, 그리고 좀 더 흥미진진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볼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TCC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출제자를 앞서가는 최고의 퀄리티, 나영환 선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